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냥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이런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축구 경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온갖 해설에다가 그냥 왠지 이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까지 정말 정신없잖아요.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날카롭고 데이터에 딱 기반한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체계적인 분석 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건데요.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그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분석 툴, 스탠리 로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예측을 넘어선 분석이 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이 로직의 핵심은 뭔지, 실제 빅매치에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예측을 넘어서는 분석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이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분석은 그 다음 단계에 있죠. 왜? 이 팀이 유리한지, 그 근거가 뭔지, 이런 논리적인 모델이 어떻게 그냥 찍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이해를 주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변수를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축구 경기가 골 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이 스탠리 로직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선수들의 피로도라던가 전술적인 균형 아니면 상대 전적에서 오는 심리적인 우위 같은 거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데이터로 딱 바꿔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이 분석가의 연장 가방을 한번 열어볼 시간이 됐네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이 스탠리 로직이 이건 정말 결정적이다라고 콕 집어내는 핵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도구는 바로 공수 밸런스 붕괴입니다. 말 그대로 팀의 척추가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의 핵심 수비수랑 미드필더가 동시에 못 나온다? 그럼 팀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데요. 실제 경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아탈란타 대 나폴리 경기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이때 나폴리가 중원의 핵심인 앙기사, 그리고 수비의 기둥인 디로렌초, 이 두 선수가 모두 빠졌어요. 스탠리 로직은 바로 이걸 나폴리의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붕괴된 지점이라고 딱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치로 계산하니까 팀 전체 전력이 무려 30%나 떨어지는 걸로 나온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 분석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홈에서 깡패인 아탈란타의 수비가 이렇게 척추가 뽑힌 나폴리를 그냥 압도해버릴 거라는 예측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능했던 거죠. 결국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변수는 핵심 선수 영향력입니다. 방금 전에는 팀의 구조가 무너지는 걸 봤다면 이번엔 대체 불가능한 슈퍼스타 한 명이 빠졌을 때 팀 전체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팰리스 대 울버햄튼 경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로직은 두 팀의 약점을 저울질합니다. 한쪽은 팰리스, 유럽 대항전 뛰느라 체력 효율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울버햄튼, 팀의 해결사인 황희찬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 전개 완성도가 그냥 뚝 떨어진 상태였죠. 자, 그럼 이 로직은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이라고 봤을까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팰리스 선수들이 좀 피곤한 것보다 울버햄튼이 골을 넣어줄 황희찬 선수가 없다는 게 승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분석은 결국 팰리스가 한 골 정도 넣고 이기는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빅매치, 심층 분석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 도구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더비 중 하나죠. 아스널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에 한번 적용해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에 가까운 이 수치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스탠리 로직이 계산한 그날 토트넘의 득점 생산성 지수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골을 만들어낼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북런던 더비인데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토트넘의 끔찍한 부상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공격의 시발점인 메디슨, 골 찬스를 만들어주는 쿨루셉스키, 이런 창의적인 선수들이 다 빠졌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전 수비 라인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니까
선발 라인업의 거의 80%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말 그대로 스쿼드 붕괴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니 골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한 팀이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리면요. 감독이 바뀌어서 선수들이 갑자기 잘할 거다. 이런 변수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순수하게 남아있는 선수들의 전력 차이. 그게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죠. 자,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잖아요.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모든 분석을 합쳐서 한 주간의 경기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각 경기의 예측은 스탠리 로직이 찾아낸 딱 하나의 결정적 변수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팅엄을 보면 주전 골키퍼가 다 다쳐서 수비 지수가 바닥을 쳤잖아요. 이게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콕 집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심 변수 하나만 딱 찾아내면 그 경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그냥 경기 하나하나를 보는 걸 넘어서서 더 큰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번 주에는 토트넘이나 나폴리처럼 특정 포지션이 아예 전멸한 팀들이 있구나. 혹은 AC 밀란처럼 홈에서는 절대 안 지는 팀은 체력이 좀 달려도 믿을만 하구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경기를 보는 새로운 관점. 지금까지 스탠리 로직이라는 도구로 경기를 막 분석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이 팀이 이기겠네 하고 맞추는 거, 그게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분석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뒤에 숨어있는 왜?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거죠. 저 선수가 빠져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이 팀은 체력 문제가 결정적이었네.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해하게 되면요. 축구라는 경기를 정말 훨씬 더 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기를 분석하는 새로운 도구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축구 경기를 보실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어떤 결정적 변수가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숨겨진 요인들을 발견하게 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